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대만 교육부에서 긴급 발표를 내놓으면서 거리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대만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중국은 즉각 민족 배신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한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문자가 대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자국어를 지키려 한 대만 학자의 놀라운 이야기, 그 충격적인 현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하오입니다. 대만 교육부 언어정책연구원이죠. 매일 아침 타이베이의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우리말이 정말 사라질까? 이 질문은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찌릅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10년 사이 젊은 세대의 대만어 사용률 절반 이하로 급감했어요. 향후 20년 내 대만어 사용자 고령화 완료 예상.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대만어는 그저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고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오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연구 조교 유진페이가 봉투를 건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무슨 일이야? 중국어 정책부에서 왔어요. 유진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공식 문서가 들어있었죠. 중화민족 언어 통합을 위한 협력 요청. 겉보기엔 학술 교류 제안이지만 실상은 학문적 검열이었습니다. 우리 연구를 중화민족 언어 정책에 맞추라는 압박이었죠. 이건 대만어 연구를 포기하란 겁니다. 유진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가로 다가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우리 민족의 눈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래, 할머니의 옛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족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자료를 뒤적이다 우연히 발견한 논문. 조선어 금지령 속에서도 한글을 지켜낸 조선어학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저 글자가 아닌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논문 속 문장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다. 불현듯 뜨거운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체계. 그때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한글로 표현한다면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말을 지킬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가진 것을 빼앗긴 민족이 자신의 말을 지켜낸 방법.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외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씁쓸함.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요. 당신도 자신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실 건가요? 다음 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떠올린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진페이에게 이 생각을 꺼내야 했습니다. 선생님, 새 연구 시작하셨나요? 유진페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글 관련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유진페이,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면 어떨까? 유진페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와, 저 사실 한국어 배웠어요. 한류 팬이거든요. 뭐라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유진페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워요.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한글 자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래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고 불렸대요. 훈민정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날부터 우리의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분석했어요. 대만어는 성조가 7개나 되어 표기가 까다로웠지만 놀랍게도 한글의 자모 구조는 이를 담아내기에 완벽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조마다 모음을 다르게 표기하면 어떨까요? 유진페이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어 단어들을 한글로 적고 여러 성조 표기법을 시도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거 테스트해봐요. 유진페이의 제안으로 작은 한글 대만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20명의 대학생에게 나눠주고 테스트를 진행했죠. 일주일 후 결과를 분석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존 문자보다 2배 이상 빠른 습득 속도, 포기율 80% 감소,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하우 선생님, 이건 혁명이에요. 유진페이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유진페이, 교육부에 공식 보고하기엔 위험해. 중국어 정책부에 압력이 있잖아. 유진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SNS는 어떨까요? 내 이름 한글로 쓰기 챌린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 작은 유행으로만 여겼습니다. 유진페이는 친구들에게 한글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찍은 짧은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제 이름은 왕이팅, 한글로는 왕이팅. 영상 속 여학생이 손으로 한글을 그리며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불씨는 폭발적으로 번져나갔어요. 며칠 만에 그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글은 순식간에 힙한 문자가 되었죠. 아이돌 팬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새기고 유튜버들이 한글 쓰는 법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뭔가 시작한 것 같아요. 유진페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잊혀가는 우리의 말, 우리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베이의 번화가에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한글 챌린지라면 어떨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뿌리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민족이 자신의 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떠올린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진페이에게 이 생각을 꺼내야 했습니다. 선생님, 새 연구 시작하셨나요? 유진페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글 관련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유진페이,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면 어떨까? 유진페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와, 저 사실 한국어 배웠어요. 한류 팬이거든요. 뭐라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유진페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워요.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한글 자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래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고 불렸대요. 훈민정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날부터 우리의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분석했어요. 대만어는 성조가 7개나 되어 표기가 까다로웠지만 놀랍게도 한글의 자모 구조는 이를 담아내기에 완벽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조마다 모음을 다르게 표기하면 어떨까요? 유진페이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어 단어들을 한글로 적고 여러 성조 표기법을 시도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거 테스트해봐요. 유진페이의 제안으로 작은 한글 대만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20명의 대학생에게 나눠주고 테스트를 진행했죠. 일주일 후 결과를 분석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존 문자보다 2배 이상 빠른 습득 속도, 포기율 80% 감소.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하오 선생님, 이건 혁명이에요. 유진페이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유진페이, 교육부에 공식 보고하기엔 위험해. 중국어 정책부의 압력이 있잖아. 유진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SNS는 어떨까요? 내 이름 한글로 쓰기 챌린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 작은 유행으로만 여겼습니다. 유진페이는 친구들에게 한글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찍은 짧은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제 이름은 왕이팅. 한글로는 왕이팅. 영상 속 여학생이 손으로 한글을 그리며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불씨는 폭발적으로 번져나갔어요. 며칠 만에 그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글은 순식간에 힙한 문자가 되었죠. 아이돌 팬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새기고 유튜버들이 한글 쓰는 법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뭔가 시작한 것 같아요. 유진페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잊혀가는 우리의 말, 우리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베이의 번화가에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한글 챌린지라면 어떨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뿌리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민족이 자신의 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육부의 공문이 도착한 다음 날,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천즈위안이었어요. 그는 교육부 고위 관료로 최근 들어 언론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인물이었죠. 류하오 교수,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천즈위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유진페이에게 눈짓하자 그녀는 조용히 연구실을 나갔어요. 천즈위안은 책상 앞에 앉아 빙그레 웃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계시군요, 교수님.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한다. 창의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즈위안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하지만 교수님,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대만의 정체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위협이라뇨? 놀라서 물었습니다.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 주권을 약화시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교수님의 연구는 잠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천즈위안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구 자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지원이 중단될 거예요. 천즈위안이 떠난 후 유진페이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연구 중단하래. 자금도 끊겠대.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유진페이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어요. 포기할 건 아니죠? 물론이지.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선 못해. 다른 곳을 찾아야겠어. 일주일 후 타이베이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임대했습니다. 책상 몇 개와 화이트보드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도약대였어요. 유진페이는 벽에 직접 손으로 그린 한글 마이너스 대만어 대응표를 붙였습니다. 테이블엔 학생들이 작성한 한글 필기 노트가 가득했어요. 공식 지원은 끊겼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 영상을 만들었어요. 유진페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제작한 영상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감성적이고 진지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다 보니 우리말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영상 속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한국은 식민지 속에서도 한글을 지켜냈다는데 우리는 왜 우리말을 잊어가는 걸까? 이 한 줄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뿐 아니라 중년층, 심지어 노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두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였죠. 그들의 말, 그들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어느 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방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한글 연습장이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이제 글로 쓸 수 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어요. 끊어진 세대를 다시 잇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활기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만어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기억이자 역사입니다. 당신의 언어로 전해오는 이야기들,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활동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유진페이가 창백한 얼굴로 연구실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페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DM으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반역자, 한국의 하수인, 대만의 수치. 계속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누구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익명 계정이에요. 유진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페이는 눈물을 흘리며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반역자인가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한국도 목숨 걸고 그렇게 지켜냈어.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단순한 챌린지가 아닌 우리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자막은 한글로 보여주고 내용은 대만어로 전달하는 짧은 뉴스 형식이었어요. 유진페이가 앵커가 되어 대만의 일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는 경계를 넘을 때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한글을 빌려 우리의 말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배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영상은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조회수는 이전의 2배를 넘었고 지지 댓글이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타이베이 시내 곳곳에 한글로 된 포스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말을 지켜주세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센터 문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그려졌고 협박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어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센터 문을 열자 지난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어요. 책상은 뒤엎어져 있었고 벽에 걸린 한글 마이너스 대만어 대응표는 찢겨져 있었습니다. 유진페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왜 이러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청소도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와드리러 왔어요. 앞에 선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SNS에서 소식 들었어요. 그날 하루 학생들은 센터를 깨끗이 정리했고 찢긴 대응표 대신 새 것을 만들어 붙였어요. 저녁이 되자 센터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유진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말이 사라진다면 그 다리도 무너지는 거겠죠. 당신의 기억 속에는 어떤 말들이 다리가 되어주고 있나요? 어느 월요일 아침 유진페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인터넷 뉴스 보세요. 우리 영상이 한국에 퍼졌어요. 서둘러 컴퓨터를 켜보니 놀라운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한글로 전하는 대만 뉴스 영상이 한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대만에서 한글을 활용해 자국어 보존 운동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국의 이메일 주소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언어정보기술대의 이한결 교수였어요. 류하오 교수님, 귀하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함께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한결 교수는 한글학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가슴이 뛰었어요. 곧바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류 교수님,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대만어 성조 표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결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모음의 변형을 통해 성조를 구분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매일 밤 화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시차를 넘어 이어진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글로 대만어 성조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탄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국제언어학 저널에 투고해보죠. 이한결 교수가 제안했어요. 2달 후 우리의 논문 한글 시스템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 개발이 세계적인 언어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학자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문자체계 응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자는 제안도 들어왔어요. 류 교수님,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계언어학회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페이는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선생님, 이제 전 세계가 우리 연구를 알게 됐어요. 준비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이한결 교수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류 교수님,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어 보존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에 써주십시오. 도착한 지원금으로 우리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 앱을 개발했고 무료로 배포했어요. 심포지엄 당일 런던의 대강당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글은 한 민족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대만어를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우리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말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 민족의 문화유산이 다른 민족을 도울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당신은 어떤 문화적 가치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런던 심포지엄에서 돌아온 다음 날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만 교육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거예요.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 관련 정책 회의에 참석 요청드립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인가요? 유진페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의아했어요. 우리를 배척하던 교육부가 갑자기 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 당일 타이베이는 거센 비가 내렸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우산을 쓴 채 교육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한 장을 쥐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선생님. 우리가 해낼 거예요. 유진페이가 차 안에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교육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천즈위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류하오 교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 대만어 표기에 적합한 이유, 젊은 세대의 대만어 습득률 향상 데이터까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천즈위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관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입니다. 외국 문자를 도입하면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관료들도 천즈위안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했어요.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수석 비서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흰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자기 어머니와 대화를 못합니다. 세대가 단절된 겁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만어만 하시고 손녀는 중국어만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족을 떠올린 듯 했어요. 저는 손녀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류하오 교수님의 방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천즈위안은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 표기법, 정식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선정해 시험 적용해봅시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길, 수석 비서관이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류 교수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제 딸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부모님의 말씀, 노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소중한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닐까요? 교육부 회의 이후 6개월, 대만의 풍경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타이베이 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 간판에 한글로 된 대만어 표기가 적혀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비가 그친 타이베이의 오후, 우리 커뮤니티 센터는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만과 한글 문화교류센터라는 공식 명패가 달렸죠. 정부 지원으로 시설도 확충되었어요. 유진페이는 SNS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한글로 전통 미요 부르기 시리즈였어요. 대만의 전통 민요를 한글 자막과 함께 부르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가 불렀던 노래를 이제 나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영상 속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센터의 창문을 열자 노을이 붉게 번지는 타이베이 거리가 펼쳐졌어요. 벽화 골목에는 한글로 적힌 대만어 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선생님, 큰 소식이 있어요. 유진페이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대요. 우리가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날 오후에 들려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세종대왕 탄신 기념 특별행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글 세계화의 모범 사례로 류하오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한국과 대만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류 교수님,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 문화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놓인 아름다운 문화의 달이었어요. 시상식 이후 대만의 교육부 장관이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류 교수님, 9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한글 병기 대만어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네, 시범학교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대만어 습득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그날 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이제는 친구가 된 이한결 교수까지 참석했어요. 파티 중에 한 초등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머니랑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 손자가 내 말을 알아듣다니. 라고 우셨어요. 엄마랑 할머니 말이 같아졌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언어는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세대 사이에서 숨쉬는 것이죠. 한글의 정신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혼을 지키는 도구였고
이제는 다른 민족의 정체성까지 살리는 힘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만들어진 지 579년. 이제 그 정신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인 한글은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신가요?